맞습니다. 미래반도체가 HBM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맞는 건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했다가는 바로 이런 N자 반등이 있기 전까지 개미 털기에 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여나 이슈를 보시고 투자를 하셨더라도 이슈를 보셨으면은 이쯤에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는 다 드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모멘텀 자체만 보면은 HBM 관련주로서 그 반영을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쭉 기다리다 보면은 이 매물대에서 한번 스톱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다린다면은 점점 이제 수익률이 줄어들고 하다가 결국에 본전까지 갔다가 그 본전도 잃게 되는 이런 상황들 우리 많이 겪어왔었잖아요. 대표적인 개미 패턴이겠는데, 그것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빠졌던 것은 뭐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겠죠. 일단 매물대 터치하고 내려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도 터치하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또한 거래량을 봤을 때 일부러 가격을 뺀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종합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전저점에서 쳐올릴 가능성이 높은 차트이기는 하죠. 그런 점에서 좀 기다려 볼 수는 있겠으나, 이런 게 내공이 없다라면은 사실상 기다리기 힘들고 여기서 손절하기 마련입니다. 본전 근처에서 수익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팔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개미의 현실이다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데이업 채널에서는 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업을 구독하신다면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발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면 구독부터 해주시고요.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HBM에 대해서 좀 공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24년에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차트는 HBM 관련주라고 볼 수가 없겠죠. 24년 연초부터 이렇게 횡보하면서 24년 4월부터는 이렇게 하락세로 접어든 이런 차트, HBM 관련주에서 이런 차트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HBM 관련주가 애초에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미래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앞에 많이 촬영을 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겠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미래반도체가 이런 N자 패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보시다시피 유통 비율이 26%밖에 되지 않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유통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대주주가 주가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아셨던 분들은 애초에 이런 종목 자체를 투자하지를 않죠. 위험도 하거니와 테마적으로도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요. 테마 때문에 이렇게 반등했다지만은 그 테마 자체도 사기성 관람 기사 하나로 올라갔던 테마고 HBM 관련주로 올라갔는데 여태까지 HBM 관련으로 움직이는 흔적이 전혀 없었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았다라면은 아예 투자도 하지 않았을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왔는데, 미래반도체는 삼성전자의 레거시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SSD죠. 우리가 흔히 쓰는 외장 하드라든지 중대용량의 USB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서 생산되는 USB나 SSD 이런 것들 중에서도 레거시 제품들에 대해서 B2B 유통을 맡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HBM이라는 것은 B2B 사업이거든요. 아직까지 개인량으로 HBM이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스멀스멀 핸드폰에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핸드폰에도 AI가 탑재되면서 롱랜 기지 처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HBM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HBM이 핸드폰에 들어갈 일이 없었죠. 그러면은 이 미래반도체 홈페이지에서 어떤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상단에 D램과 e스토리지가 있죠. D램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을 누르면 삼성전자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죠. 이렇게 삼성전자로 바로 링크가 걸리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유통을 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력한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올라간 모멘텀은 HBM이란 말이죠. 관련이 있는지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D램으로 들어왔고요. D램을 눌러보니까 DDR과 HBM이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DDR을 눌러봤습니다. DDR을 누르면은 DDR5, DDR4, 3 이렇게 나오죠. 삼성전자가 지금 DDR5 같은 경우는 수율이 전혀 나오지가 않고요. 기껏해야 DDR4를 생산하는 수준인데, DDR4 같은 경우도 HBM3라든지 3E라든지 이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DDR4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들은 DDR3를 만져볼 수 있겠죠.
최근에 다나와라든지 D램을 검색했을 때 DDR4, 5 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비싸가지고 개인들이 선뜻 구매하기 힘든 가격이어서 개인들이 구매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하튼 삼성전자는 지금 수율이 DDR3 같은 경우는 뭐 90% 이상 나오고요. DDR4 같은 경우도 거의 뭐 70% 미만으로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미래 반도체가 유통을 한다는 제품은 DDR3를 거의 전담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DDR4도 굉장히 낮은 비율로 유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래 반도체의 홈페이지를 이어서 보시면은 아래로 내려봐도 HBM 관련해서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래 반도체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 HBM 때문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e스토리지랑 SSD 이걸로 지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SSD 같은 경우도 B2B 쪽으로 VNAND라든지 ESSD 이쪽으로 지금 테마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SD 관련해서도 B2B 쪽으로는 미래반도체가 유통을 하고 있을지 사실 의구심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IR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좀 확인하려고 했으나 IR 담당자가 통화가 되지를 않고 있어서 언젠가는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지만은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신다면은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IR 담당자한테 이 데이터 센터 향으로 가는 이 SSD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HBM 관련해서도 그냥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하튼 SSD 같은 경우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이쪽이 지금 홈페이지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만큼 SSD 전체적으로 유통을 한다면은 B2B 쪽으로도 유통을 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앞번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요. 미래반도체의 실적을 보시면은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가고 있고요. 분기 매출액이 거의 1323억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죠. 삼성전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올 때, D램을 받아올 때 높은 가격으로 받아오다 보니까 마진이 별로 안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영업이익률이 2.3%, 2.7%, 3%에서 2% 사이에서 영업이익률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줘야 되고 매출액이 현재보다 많이 나와야지 이 영업이익률 때문에라도 훨씬 많이 나와야지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당기순이익률은 영업이익률의 절반 정도 됩니다. 1.3%, 1.9%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서 물론 실적 자체가 흑자를 유지해주고 있지만은 유지해주는 것만으로는 상승 모멘텀으로는 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하튼간에 매출액이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이 D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올라가면서 업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죠. D램 가격과 낸드 가격 상승에 따라서 반등의 모멘텀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다시금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지난달에 D램 가격이 처음으로 꺾였죠. 낸드 가격은 꺾이지 않았습니다만은 D램 가격은 레거시 제품 위주로 꺾였기 때문에 이 미래반도체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은 좀 천천히 두고 보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전년도 매출액 3,800억인데 시가총액이 2,200억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늘어가면서 PBR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 상승했어도 지금 싼 가격이기는 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언제까지 우상향할지 모르겠으나 길게 잡으면 25년 하반기까지 매출액 상승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23년 가격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지지 구간을 잘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고요. 여하튼간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슈로 IR 통화 완료해가지고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